안녕하십니까. 경북진학지원단 회장을 맡고 있는 기대현입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정확하게 알면 고등학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병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학 입학 전형 체계 이해. 둘째,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이해. 마지막으로는 대입 전형의 이해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학 전형 체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 앞에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된 학과의 경우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 이후 대학이 일정 기간을 정해 모집군을 나누어 선발합니다. 끝으로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 이후 모집 인원의 결혼이 생긴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입학 전형을 말합니다. 다음은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시 모집은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각 1회씩 총 3회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모집은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수 지원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들은 앞서 말한 지원 가능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대학입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입 전형은 다음과 같이 4+2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입 모집 시기와 전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대입에서 아주 중요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과목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인문계열 학생은 국어, 확률과 통계, 사탐, 제2외국어, 한국사를 응시합니다. 자연계열 학생은 국어, 미적분 또는 기하, 과탐, 한국사를 응시합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표의 예시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수능 성적표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원점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만점이고 한국사, 탐구 과목은 과목별 5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수능 원점수는 성적표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가채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점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준점수는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응시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수학 점수가 70점일 때 이 점수의 가치가 평균이 30점일 때와 평균이 80점일 때의 가치가 각각 다릅니다. 바로 표준점수가 이런 상대적 실력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이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100분위와 등급이 결정됩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서 이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100분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100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영역의 100분위가 80%라면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집단이 80%란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상대평가 등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대평가 등급은 수능에서 영역별 표준 점수를 근거로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 표는 상대평가 등급 산출 기준이며 해당되는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입니다. 등급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등급 간 비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대평가 등급 산출입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과목은 위 표와 같이 원점수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합니다. 특히 영어 영역은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시 잘 활용되어야 할 과목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학년별 모의고사 일정입니다.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국연합 모의고사입니다. 1년에 4회 실시되는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통해 고1 때부터 나의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등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풀어보는 것도 수능 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능 점수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을 한 장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북 지역 전체로 볼 때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전형, 논술전형 순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각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전국 198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순으로 선발위원이 많습니다. 반면에 상위 16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순으로 학생 선발위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전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학생은 내신이 1.2등급이고 학생부 기록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B 학생은 내신은 1.3등급이지만 학생부 기록 내용이 아주 우수합니다. 자, 어느 학생이 선발될까요? 예, 학생부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A 학생이 선발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예시입니다. A 학생은 내신이 1.2등급이고 국어, 영어 능력이 우수합니다. 반면 B 학생은 내신은 동일하지만 수학, 물리 능력이 우수합니다. 자, 어느 학생이 선발될까요? 동일한 내신이지만 기계공학과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이 우수한 B 학생이 선발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은 내신이 1.2등급이고 사회계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입니다. 반면 B 학생은 내신은 동일하고 자연계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입니다. 자, 어느 학생이 선발될까요? 동일한 내신이지만 기계공학과 전공 관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B 학생이 선발됩니다. 다음은 논술 100% 전형입니다. A 학생은 내신이 3.5등급이고 논술 성적이 99점입니다. 반면 B 학생은 내신은 2.2등급이지만 논술 성적은 90점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선발될까요? 논술 100% 전형은 논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논술 성적이 우수한 A 학생이 선발됩니다. 다음은 정시 수능 100% 전형입니다. A 학생은 내신이 2.2등급이고 수능 표준 점수의 합이 390점입니다. 반면 B 학생은 내신은 3.2등급이지만 수능 표준 점수 합이 393점입니다. 자, 어느 학생이 선발될까요? 정시 수능 100% 전형은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우수한 B 학생이 선발됩니다. 지금까지 4개 전형을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주요 특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은 첫째, 대학마다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이 달라 성적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이 없이 모든 학년이 동등하게 반영됩니다. 모든 학년의 내신 가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합격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넷째, 교과전형은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이 생겨 추가 합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교과 성적 반영 과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대학이 전 과목을 다 반영하거나 국영수 4과를 반영합니다. 또는 인문계학과는 국영수 4, 자연계학과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하면 모든 과목을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등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 두 가지 모두를 챙겨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교과 관련 활동, 이수 과목 등을 다양한 평가 요소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인재상,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둘째, 전형 방법은 서류와 면접 등을 활용하는 단계형 전형 방법이 있고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일괄 전형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거나 또는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10가지 항목입니다. 자격증과 진로 희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대학에 제공되며 대학은 이 항목에 기록된 내용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독서활동과 수상 영역도 제외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4가지 평가 요소를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각 평가 요소별 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느 평가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학종의 수능 최저 등급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소 비슷하거나 다소 낮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종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경북진학지원센터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종 준비와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논술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술전형의 특징은 첫째, 최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집 인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능 최저 등급이 있을 경우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정 대학 의예과의 경우 150대 1인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고사 유형은 인문은 대부분 언어 논술과 통계 분석입니다. 자연계는 수리 논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 실시대학입니다. 서울대, 고려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에서는 경북대와 부산대만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된 대학과 미적용된 대학입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은 교과 전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도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합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어느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전형을 염두에 두고 내신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전형으로 진학할지는 고등학교 입학 후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천천히 고민하시면 됩니다. 2부에서는 각 대학에서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장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서울 수도권 주요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교대, 의예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한의학과, 그리고 약학대까지 전형별 선발 방법과 선발 인원,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시를 준비하기 4년 전에 미리 입시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중3 신학기 전 2월 말까지 정부에서는 대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8월 말쯤에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사항을 대기업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2학년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각 대학별로 발표합니다.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러분이 치르게 될 대입 전형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3학년 5월에 수시 모집 요강, 9월에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 31일쯤에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주로 대학별 고사, 즉 면접이나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출제 경향과 출제 의도, 출제의 근거가 된 교과서의 단원을 대학별로 밝혀서 선행학습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출제한 것이라는 것을 대학교 자체에서 평가하여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이를 참고하면 그 대학의 면접과 논술 기출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과 2022학년도 전형별 선발 인원을 비교해보면 수도권 상위 18개 대학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2,000명 이상 늘고 종합 전형은 4,000명, 논술 전형에서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 5,000명 이상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선발 인원수로 보면 전국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정시 전형, 논술 전형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수도권의 경우 수능 정시 전형,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까지 수능 전형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시부터 이미 40%를 달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도 10%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전형 이름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역균형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을 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학교별 2명, 연세대는 3학년 재학생 수의 5%, 고려대는 4%에 해당되는 수의 학생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강대와 중앙대는 학교별 10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신 성적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와 동국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을 위한 수능 공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러분이 대학을 치르는 2024학년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2022학년도 상위 6개 대학의 전형별 선발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파란색은 교과 전형이고 붉은색은 종합 전형, 오렌지색은 논술, 녹색은 실기, 회색은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입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수시 직윤에서 세계합 7등급으로 크게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 기준이 없고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에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세계합 5, 자연계에서는 세계합 6등급입니다. 서강대 세계합 6등급, 성균관대의 경우는 영어는 3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에서 2개합 5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머지 대학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의 최저학력 기준도 확인 바랍니다. 경희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대의 전형별 선발 인원의 정관표입니다. 교대 또는 일반대 초등교육과는 모두 13개 대학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은 6대4입니다. 그리고 수시의 경우 모든 초등교육과에서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교과 종합 정시 전형의 선발 인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교과 성적이 1등급대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수시 교대의 종합전형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정시의 경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정시 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수시의 경쟁률은 높지만 정시의 경우 가군과 나군, 다군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군마다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시 나군에서 여러 교대 중에 한 교대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 나군의 교대는 경쟁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정시 교대를 꿈꾸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수능 평균 2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2점대, 3점대이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은 정시 수능 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교대의 전형별 인원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춘천교대와 전주교대, 한국교원대는 학종에서도 최저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거점 공립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부담이 적습니다. 사립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효도하는 길입니다. 장학금 수혜가 높습니다.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교육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와 활발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여 공기업의 취업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 추진 계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예과, 수의예과가 있습니다. 학과에 따른 입시 결과의 차이가 좀 크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그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의무 채용 인원의 30%를 그 지역 출신 대학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예컨대 광주 출신일지라도 경북대를 졸업하면 대구 경북권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30%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30%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20%는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 대학 출신 학생도 선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북대를 졸업하면 대구 경북권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30% 선발하기로 한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의 20%에 해당되는 지역인재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 사립대학 출신 학생도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겠지만 지역대학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므로 합격률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 그리고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모두 51개 기관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전형별 2022학년도 선발 인원과 수시 및 정시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수시 비율이 66%, 정시가 34%입니다. 교과와 종합전형이 비슷한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고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까지도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전형별 선발 인원과 해당 전형에서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이 최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일부 학종에서도 최저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이 경북대와 부산대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치, 한약, 수의과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와 종합전형은 선발 비율이 비슷하고 수능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약학과를 선발하게 됩니다. 모두 34개 학교에서 교과와 종합전형, 수능 전형 등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의치한 수의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분산 지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최상위 이공계열 학생들 중에서 수시 원서 6장 중에서 몇 장은 의치한수 약학과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 최상위 이공계열의 경쟁률과 입시 결과 컷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주요 의예과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의예과의 최저 기준은 4개합 5, 3개합 3 또는 4등급의 높은 최저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어 수시 전형이라기보다는 수능 전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시로 의예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내신 관리와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야 하겠지만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의 경우 일반 학생 종합전형은 최저 기준 3개 합 3등급을 충족한 지원자들 중 서류 즉 학생부를 평가해서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을 하게 되는 일괄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만을 가지고 우선 평가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여 성적 순으로 합격시키는 단계형 전형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 80%, 인적성 면접 20%를 반영하고 최저 기준 충족자 중에서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일괄 전형입니다. 부산대는 세기합 4등급의 최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년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합격 것은 알 수 없겠지만 최종 합격보다 0.2, 0.3 등급 낮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은 1등급 초반은 되어야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은 내신이 조금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지만 최저 기준이 다른 의대에 비해서 좀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교과 성적이 아주 좋아야 합격할 수 있겠죠. 만약 내신 성적이 1등급 중후반대라면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 중에서 단계형이 아닌 일괄 전형에 지원하여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충원 합격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의예과 종합전형의 입결 자료입니다. 경쟁률과 입시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대부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로 평가를 하고 최저 학력 기준도 설정해 두고 있으니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 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과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경북대의 경우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지역인재 종합전형의 경우 대구 경북권 고교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로 모집 정원의 5배수 인원을 뽑은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교과, 종합, 논술 전형 모두 세계합 3등급의 최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수학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대학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과 전형 방법과 최저 기준입니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종합전형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최저 학력 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과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경북대 수의과의 경우 교과 전형과 일반 학생 종합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합 5등급이며 과탐은 한 과목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대 세계합 6등급, 전남대 세계합 6, 전북대는 세계합 7등급인데 탐구 과목이 2과목 평균 등급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약학과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서울 주여대 약학과입니다. 중앙대의 경우 출결과 봉사는 대부분 학생이 만점일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고 교과 성적 4개 합 5등급으로 최저 기준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 약학과입니다. 경북대 교과 일반의 경우 세계합 5등급, 대구 가톨릭대도 동일하게 세계합 5등급이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나머지 대학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수업에서는 항상 성실한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긴 내용을 항상 선생님께 질문하여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스스로 인터넷 검색과 독서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인 심화된 내용을 찾아 탐구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친구들 앞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는 학습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교실 문화를 이끌게 되어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 태도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는 고스란히 학생부의 기록이 되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는 반드시 왜 이러한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의 과정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과정에 독서활동과 실험활동, 토론활동 등이 꼭 필요하겠죠. 활동의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은 또 다른 활동의 동기와 계기가 되어 더욱 심화된 탐구활동을 하게 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와 관련성이 있는 과목을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과목 이수자가 적어서 내신에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A, B, C 세 등급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과 성취도, 학업 태도 등을 보며 도전정신과 자율성, 자기주도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개설이 되지 않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겠죠.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하고 봉사활동이나 캠프, 전공 특강 등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학교생활 안으로 끌어들여 독서활동, 동아리활동이나 교과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더욱 심화 발전시켜서 성장의 발판으로 세우는 노력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5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와 다른 관심 분야를 가진 친구들과도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토론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동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한 사람들만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전기, 전자, 심지어 인체공학자, 뇌과학자도 필요하고 말하는 로봇이라면 언어학자도 함께 참여해야겠죠. 이와 같은 사회생활에서의 협업처럼 대학에서도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창시절 여러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도 개진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을 할 때도 있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를 통해 성장한 경험들이 있는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의 경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한 뒤 여러 활동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자신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리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자신이 가능한 역할에 충실하세요. 동아리 모이는 교실이 있다면 먼저 와서 책갈상을 재배치한다든지 그 모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세요. 성실함과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도 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서울주여대, 지역거점국립대, 교대, 의지한, 수, 약학대학까지 전형별 선발 방법과 선발 인원,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입시를 보게 되는 2024학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분이 2학년이 되는 4월 말 5월 초 대학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용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과 최저학력 기준 정도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와 성찰 그리고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